62세, 평생 도서관에서 책만 읽던 여자가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요? 한국 드라마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여행도 아니었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하려다 딸의 한마디에 우연히 한국을 선택한 은퇴한 캐나다 여성 조안 밀러.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친 건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90일짜리 여행을 6개월의 체류로 바꿨을까요? 무엇이 그녀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되돌려 놓았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은퇴 후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평생을 살아온 조안 밀러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는 토론토 시립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조용함이 가장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서도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으니 남은 생은 정원 가꾸기나 독서, 조용한 동네 산책 같은 소소한 취미로 채워가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은근히 마음속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쯤은 혼자 해외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캐나다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저에게 다른 나라는 책 속의 이야기나 다큐멘터리 영상에서나 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떠날 성격은 아니기에 일본으로의 짧은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정갈하고 안전하며 문화적으로도 예의 바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아시아 국가로서 부담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여행 계획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딸아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일본도 좋지만 요즘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나라 한국은 왜 생각 안 해봤어? 그 말에 처음엔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한국이라 사실 드라마를 보며 종종 감탄은 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음식,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서가 어딘가 따뜻하고 강인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본 여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 대해 조금씩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 블로그 후기,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찾다 보니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가 꽤 많고 캐나다 국민인 저도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너무 놀라웠습니다. 지금껏 아시아는 저에게 멀고 불편한 나라들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와 전혀 달랐던 겁니다.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이 세계 여권지수 순위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은퇴한 시민이 여행하기에 충분히 편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게 왜 한국이면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음식도 익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모험이 아닐까?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길, 저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어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주름 사이로 왠지 모를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페이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빠른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곳인데도 혼란은커녕 오히려 더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가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공항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는데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는 점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승객들도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동하는 동안 도로 위 차량들의 질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닌데?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요. 제가 묵게 된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하루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단아한 분위기의 전통 가옥이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잔잔한 풍경 소리와 은은한 나무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를 맞이한 분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정하은 씨라는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무척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를 위해 유자차를 준비해 두었다며 건네주는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유자차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한국의 첫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큼하고 따뜻하며 마음이 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은 씨는 제게 북촌의 골목길을 안내해주며 이곳에서의 여행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음식 체험, 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무료 강좌, 서울도서관의 개방형 열람실 체험 등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울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중 몇 가지를 직접 함께 체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관광지라기보다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장소였습니다. 한옥의 기와와 나무 기둥들, 골목을 따라 바스락거리는 자갈길 소리, 그리고 벽면에 붙어있는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문구. 모두가 그 공간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작은 전통축제에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도 있었고 가야금과 장구 연주를 들으며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것은 서울 사람들의 공공의식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고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져 있었으며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일 없이 서로 조심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노선을 잘못 탔던 적이 있었는데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환승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직접 같이 내려서 플랫폼까지 안내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말이 실감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제가 살던 캐나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전광판에 뜨고 교통카드는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현금보다 간편 결제를 더 선호했고 음식점에서도 QR코드로 메뉴를 확인하거나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작고 낯선 나라였지만 실제로 체험한 한국은 빠르고 정돈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나라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하은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드라마나 인터넷에서 본 풍경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말에 하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조한 씨처럼 진심으로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그 속 깊은 이야기까지 보여주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행자의 마음이 아닌 삶을 새로 배워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준 삶의 교실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제게 더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2달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신기했고 소소한 일상마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한옥의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햇살을 맞이하는 일이 어느 순간 제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죠.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편안함이 끝나버리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하은 씨의 권유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외국인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교류하고 간단한 책 낭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분들을 돕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사서로서 쌓은 경험이 있으니 단순한 낭독 안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도 됐지만 한국에 와서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행사 당일 도서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했고 특히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많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영어 그림책 낭독 부스에 배치되어 방문자들에게 간단한 이야기를 읽어주고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처음 마주한 분은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는 수줍은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고 저는 천천히 책을 펼치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무척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도 웃으며 반응했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국은 왜 전쟁 났었어요? 지금도 위험한 나라예요? 그 순간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아이의 말은 순수한 호기심이었지만 제 마음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은 나라예요. 지금은 아주 평화롭고 사람들이 서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제 내면의 불안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나라는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 나는 그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며칠 후 하은 씨가 저를 위해 준비해준 작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고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늘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한 제 마음의 대답을 찾기 위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군사장비나 기록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떠나는 가족, 무너진 도시의 사진,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의 역사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화, 교육의 힘, 시민들의 노력, 민주화 운동,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 전시를 보며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하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건 단지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잊지 않으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닌 깊은 역사와 상처를 안고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강한 나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서 느낀 환대와 따뜻함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 정신과 회복력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단기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며 저에게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머무르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받고 다시 떠올랐던 건 바로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작은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를 연기하고 한국에 조금 더 머물기로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나라에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 장을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서울시립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2번 도서관의 작은 강의실에서 시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때로는 그 책에 담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 발음을 따라 웃으며 흉내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오는 분들 중에는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늙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정말 많이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제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저를 두려움 없이 받아준 곳,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준 곳.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고 도서관 사람들, 게스트하우스의 정하은 씨, 매주 들렀던 전통시장의 떡집 할머니, 저를 위해 김치를 손수 싸주신 분까지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하은 씨는 제가 떠나기 전날 작은 손편지를 써서 제 짐에 몰래 넣어주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한 씨는 한국의 봄 같았어요. 조용하고 따뜻하면서도 어느 순간 활짝 피어버리는 그 꽃처럼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여긴 항상 조한 씨의 집이에요. 캐나다로 돌아와 다시 토론토의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공간인데 이상하게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날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그 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제가 느낀 감정, 배운 문화와 가치들을 글로 옮기며 제 내면의 변화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독서 모임에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임 친구들에게는 처음엔 생소했겠지만 제가 진심을 담아 전한 이야기들은 점차 그들에게도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함께 한국의 현대문학을 읽거나 한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한, 당신은 정말로 변화했어요. 더 넓고 따뜻해졌다야요. 한국이 당신에게 준 게 참 많았던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단지 새로운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방향을 바꾼 이정표였죠.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기록을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엮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책에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는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나이라는 단어에 갇혀있던 제 인생이 한국이라는 계기를 통해 다시 확장되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이 이야기의 제목과 같습니다. 눈을 뜨다 조한의 한국 체험기.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살아온 6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가능성을 열어준 나라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나이가 들면서 도전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저처럼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에 한 걸음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한처럼 한 나라에서의 짧은 여행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눈을 뜨게 만든 경험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역시 제보해주세요.